자, 테마 45부터는 집행론입니다. 집행론은 전체적으로 결정론과 대비되고요. 특히 이제 결정론의 합리 모형인 분석론과 대비돼요. 결정론과 대비되는 이유는 결정이 잘 되었다면은 집행은 연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론자들은 결정만 잘 만들어지면은 기계적으로 집행될 거기 때문에 결정에만 신경을 썼던 거죠. 특히 합리 모형을 통해서. 근데 아무리 잘 결정되더라도 아무리 계획이 좋더라도 집행이 충실하게 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책의 실패도 있고 모두 있다. 집행의 실패도 있다는 거야. 또 집행이 성공한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왜? 정책 잘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집행론이 대두된 배경은 정책이 실패하면서 왜 실패했는가? 일단 잘못 만들었어. 또 집행이라는 게 기계가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다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결정 단계거든요. 이런 정치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집행은 위에서 결정을 해주면은 밑에서는 집행만 한다. 현대 집행 그렇지 않다. 집행 단계에서 다시 수정 보완되면서 재결정되고 있다. 됐지? 그 다음에 왜 실패했는가를 봤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하향 논자하고 상향 논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통합 논자가 나오고요. 하향 논자는 최고 책임자 시각에서 결정도 하고 집행의 모든 단계를 예측해 갖고 지침을 다 만들어 주는 게 하향 논자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상향 논자들은 차라리 집행자들에게 뭘 줘라? 재량을 줘라. 이 친구들이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럼 윗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지침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보고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지원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요게 이제 상향론자들이야. 그래서 하향론자들은 대개 주어가 최고 책임자 시각이고요. 상향론자들은 대개 주어가 실무자 시각이에요. 또 집행론 학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직까지 정돈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학자들 이론이 나왔을 때가 좀 어렵습니다. 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왜 집행론이 대두되었다고? 집행이 실패하니까. 실패한 이유가 뭔데? 법 규정이 모호했어요.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단계 단계 막 거쳐갔단 말이야. 그럼 한 단계 거쳐갈 때마다 그 사람이 하나의 어떻게 돼? 결정점, 거부점을 작용하다 보니까 지체되겠죠. 중간 매개자의 개입. 그 다음에 대상 집단의 비협조, 권력 분립이 되다 보니까 의회가 만든 정책을 행정부가 충실하게 집행하지 않아요. 또 행정부가 만든 정책을 사법부가 위헌 때려버리고요. 그다음에 조직 구조가 관료제 구조가 아니라 탈관료제로 바뀌다 보니까 윗사람이 카리스마 있게 조직을 지배할 수 없었겠죠. 이러면서 집행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론의 대두 배경이 뭐다? 오히려 집행이 실패했기 때문에 집행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같이 나온다? 평가론이 같이 나와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걸 연구한 사람이 윌다브스키와 프레스만이죠. 왜 실패했는가? 참여자가 너무 많았다. 그 다음에 인과 모형이 잘못되었다. 부적절한 집행기관이었다. 뭐 이런 것들. 자, 내려갑니다, 이제. 접근 방법인데 실패했으니까 그럼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놓고 상향론자와 하향론자의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향론자가 먼저예요. 최고 책임자가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의 모든 단계를 예측을 해갖고 상황별로 전부 다 지침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버리면은 집행론자들은 집행한 사람들은 그 지침에 맞게 충실하게 집행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향론자고, 반면에 상향은 그게 안 돼. 그게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뭘 줘라? 재량을 줘라. 실무자들한테. 그래서 실무자들이 실제 뭘 하는가를 먼저 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게 뭔가를 파악하고 이걸 지원하는 게 결정자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상향이네요. 사바티어의 모형. 사바티어는 원래 하향으로 시작해요. 매지메니어 나온 거 함께. 사바티어 매지메니어는 하향론자야. 그래서 나중에 뭐로 바뀐다? 통합 모형으로 바뀌어요. 특히 지지연합 모형. 됐지? 정책 지지연합 또는 옹호연합 모형일 때는 통합으로 바뀝니다. 틀렸죠? 자, 상향은 결정이나 집행이나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정도 결정이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은 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쌍방향적이야. 그래서 결정과 집행이 뚜렷하게 분리되고 결정이 상위 개념이고 집행이 하위 개념이라는 건 누구다? 하향 시각이에요. 답이 3번이네요. 하향적으로 지침 못 만드니까 차라리 실무자들에게 일선 관료에게 맡겨달라는 겁니다. 대체 재량과 자율성. 답이 3번이고요. 만약에 안정되고 구조화되어 있다면 지침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불안정하고 구조화가 안 되니까 지침 못 만드니까 재량 달라는 거야.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통합 모형이고요. 조심할 건 사바티어는 원래 하향론자로 시작해요. 매지매니언과 함께. 나중에 뭐로 바뀐다? 통합으로 바뀝니다. 자, 내려갑니다. 상향이네요. 상향일 때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상충돼요.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가 있다면 하향이 맞아요. 이러니까 목표가 뭔지를 모르니까 현장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걸 1번은 맞습니다. 일관된 목표 존재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목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책인데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합니다. 현장의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 거꾸로 올라가 이렇게. 1번은 상향 맞습니다. 2번입니다. 이러니까 집행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결정자가 지시한 대로 따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가 얼마나 너의 전문성이나 능동성을 발휘했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정자 의도대로 순응했는가가 하향의 성공 배경이라면은 이게 아니라 집행관료가 얼마나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했는가. 이 바람직한 행동이 뭐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얘기야 지금. 맞죠? 거꾸로 올라갑니다. 말단부터 현장부터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자원이 뭔지 파악해 가는 거야. 맞죠? 답이 4번 틀렸죠? 재량권을 없애라, 통제 강화하자는 건 당연히 하향론자겠죠? 답이 4번이었습니다. 사실 하향, 상향 나왔을 때는 문제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학자 나왔을 때가 좀 어렵죠? 자, 내려갈게요. 상향이네요. 자, 상향, 하향은 누구 얘기다? 이게 사바티오 얘기야. 사바티오 얘기. 그 다음에 하향을 전방향이라고 그래요. 전방향, 상향을 후방향이라고 그래. 이건 엘모어야. 다시. 하향, 상향이 쌍이 될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바티어. 이걸 전방향, 이걸 후방향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엘모어. 이걸 정형적이다. 정형이에요, 정형. 적응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버만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엘모는 상향을 뭐라고 그래? 후방향이다. 맞아요. 근데 사바티어는 나중에 통합으로 바뀌지만 매지매니언이 들어왔을 때는 하향론자라니까 또 일선 관료 연구하는 거 보니까 상향 맞죠. 립스키도 상향이다. 반미토와 반오르는 처음 나왔지만 이거는 하향론자였어요. 됐지?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입니다. 1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있잖아. 갑자기 새로운 학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기존에 분명히 알고 있는 답이 나와요. 9급은. 그러니까 새로운 학자 나왔을 때는 일단 무시하시고, 딴 데 답이 있을 거야. 답이 없다면 4번을 리을을 과감하게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시험은 되게 어려운 시험일 겁니다. 되게 시험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조심할 거는 사바티어야. 사바티어는 혼자 나왔을 때 특히 정책 지지연합 모형일 때는 통합 모형이지만 매지매니언과 나왔을 때는 하향론자라는 것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향이네요. 현장이 아니야. 집행에 일어난 현장은 실무자냐. 실무자 이건 상향이에요. 현장이 아니라 어디를 본다는 거야? 최고 책임자야. 그치? 결정론은 결정을 하고 집행의 지침을 만드는 최고 책임자를 볼 겁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일선 관료 강조한다. 역시 상향이죠. 틀렸어요. 하위직보다 고위직이 중요하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결정자인 최고 책임자가 집행의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디귿과 리을이 하향이고 기억과 니은은 상향이에요. 답이 4번이네요. 자, 성공 가능성이네요. 하향 문자는 자, 왜 실패했다고요? 너무나 참여자가 많았던 거야. 집행 내 참여자가.
그래버리면 실패합니다. 집행 과정이 복잡해지면은 단계 통과할 때마다 힘들어져요. 이러니까 1번 틀렸죠. 이런 복잡한 구조는 성공에 도움이 안 돼요. 이러니까 집행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됐지? 참여자가 작게, 집행에 참여자가 많아버리면 한마디로 사공이 많은 거잖아. 그럼 배가 막 산으로 가버리잖아. 그 얘기야 지금.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당연히 하향론 시각이라면은 목표가, 수단이 구체적이고, 그러면 성공하기 쉽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봤을 때 편익이 분산된다는 거야. 내 몫이 얼마 안 될 거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무임승차할 거예요. 근데 편익이 집중돼 봐요. 내 몫이 크니까 그 정책을 집행할 때 막 협조하고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겠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 혜택을 본다는 건 편익이 분산돼 있다는 거고요.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거는 편익이 집중돼 있다는 거야. 이러면은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은 빠져버리고 요 이득이 집중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강력한 정책의 집행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집행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가 없는 배분 정책은 집행이 쉬워요. 근데 피해자가 존재하는 규제나 재분배는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SOP가 만들어지기 어렵죠. 그래서 SOP가 만들어지는 건 되게 누구다? 배분 정책. 우리 철회 삼가할 때 있잖아, 지금.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좀 더 그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골고루 나왔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향 논자네요. 1번은 틀렸죠. 하향 논자니까 일선 관료의 재량권은 상향이잖아. 지배기관이라는 게 최고 책임자라든지 의회들 같은 애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지시해 준다면은 성공하겠죠. 이거는 하향 논자 맞고요.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되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가 틀렸다. 기역은 틀렸습니다. 기역이 들어가면은 안 돼요. 니은 디귿인데 디귿을 놓고 고민했겠네요.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돼요. 충분한 자원이 있다면은 성공한다는 게 사바티오 매지메니언의 말이야. 물론 나중에 그 사람도 약간 견해를 수정합니다. 근데 수정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 리더십, 그다음 명확한 목표, 인과성 있는 대안, 명확한 지침, 충분한 자원, 유능한 관료. 이때 성공한다고 그래요. 됐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답이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가 나옵니다. 립스키. 일선 관료 연구하는 거 보니까 역시 상향이겠죠. 일선 관료. 자, 문제는 매우 복잡해요. 요구는 매우 다양하고 서면 업무가 아니라 대면 업무예요. 대면 업무라는 거는 다양하다는 거야. 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자원은 부족해요. 성과 기준이 모호해요. 내가 어떻게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래서 업무는 매우 복잡하지만 이 복잡한 업무를 충실하게 다 해주기에는 자원도 부족하고 기준도 모호하니까 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업무를 단순화시켜버리고 정형화시켜버리고 지름길을 택하고 고객을 범주화한 다음에 할당을 해버리고 이렇게 대처한다는 거야. 논점은 뭐냐면 립스킨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선 관료는 재량이 되게 많고 복잡한 업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선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은 정책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됐지? 재량을 더 달라는 게 아니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 업무 상황이네. 조심할 게 있어. 업무 상황이 있고 대처 방안이 있어요. 업무 상황은 업무가 매우 복잡해요. 근데 이런 복잡한 업무를 다 못하니까 대처 방안이 업무를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야. 조심해. 업무가 단순한 게 아니라 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왜? 대면 관계니까 인간관계 차원에서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자원이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성과 기준도 모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처 방안이 단순하라는 거야. 됐죠? 조심해. 그래서 업무는 매우 복잡하지만 상황은 대처 방식은 정형화, 단순화시킨다는 겁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성과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고객으로부터 상사로부터 욕을 먹어요. 혼납니다. 일선 관료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 맞지? 아니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느낄 겁니다. 뭐 민원인 와갖고 모르는 게 없어. 그럼 지가 다 하면 되지. 그치? 못해서 와놓고 말이야. 막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요. 상사도 마찬가지야. 그럼 지가 하든가. 자기도 잘 못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일선 관리 업무를 되게 하찮게 본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은데 권위에 대한 도전,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모든 고객을 또는 상사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 대상 집단이야. 그치? 시간은 부족하고 요구는 다양하단 말이야. 이러니까 내가 대처 방안이 업무를 단순화시킨다는 거지 업무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립스키네요. 고정관념이야. 탑하는 게 아니야. 고객을 선별해요. 아, 이런 고객이라면 해주겠다. 이런 고객은 하지 않겠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이러니까 관공서가 할 때 차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메고 가는 백이 중요하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미 갈라놨다는 겁니다. 틀렸죠? 고정관념을 타파한 게 아니라 고정관념을 통해서 고객을 선별하는 거야. 이런 고객은 해주겠다. 이런 고객은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악성 민원은 오히려 잘 해결해줘요. 왜? 그거 해결해주지 않아 봐요. 난리란 말이야, 그냥. 근데 그냥 가서 좀 부탁해요. 막 이러면 막 고압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고정관념이 만들어져 있어. 이걸 아니까 국민들도 가면은 큰 소리 치는 거야, 이제. 왜? 큰 소리 치는 사람만 해주니까, 얘. 자, 어쨌든 고객관념은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을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대처합니다. 답은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틀렸죠? 이 고객들이 요구하는 목표가 다 달라요. 여러분도 강사한테 요구하는 게 다 다르잖아. 가볍게 해주세요. 핵심만 해주세요. 그리고 자세하게 해주세요. 문제 빠져서는 안 돼요. 아니, 문제를 빼놓지 않으려면은 많은 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강의 길다고 쓸데없는 게 많다고 10년에 한 번 들어온 게 많다고 욕을 해요. 그러다가 시험에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또 그걸 또 안 넣는 사람이 욕먹겠죠. 이래저래 욕먹는 겁니다. 저는 수험생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직업이 수험생이니까 그냥 다 보는 거야. 일단은 다 봐둬야 돼요. 10년에 한 번 나올지 100년에 한 번 나올지 네가 어떻게 알아. 다 봐두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두 번, 세 번 보면서 좁혀가는 거죠. 처음엔 그래 가볍게 넓게 봤다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중요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 가볍게 한 번 봤던 게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쉬워지고 도움이 돼요. 처음부터 안 봤을 때는 그 문제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소설책 읽듯이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보신 다음에 넓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점점점 회독을 늘려가면서 좁혀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뭘 봐야 될지 뭘 안 봐야 될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강사들이 뜨지가 않아요. 이건 보지 마. 이건 100년에 한 번 나올 문제야. 쓰레기야. 뭐 이렇게 막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그런 분들은 공부 못했을 겁니다. 절대로 뭐 공부 잘한 친구는 그런 말 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다 봅니다. 다만 강약을 조절해요. 어떤 건 좀 더 깊이, 어떤 거는 그냥 가볍게. 아예 안 보는 건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공부 잘한 친구들 한번 봐봐요. 다 봐요. 다만 강약 조절하지. 근데 강약을 조절하지 못해 버리면 정말 엉뚱한 걸 보게 돼 버려요. 깊이 본단 말이야. 일명 오타쿠가 돼 버린단 말이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쫙 봐두십시오. 최소한 기출된 거 정도는. 그치? 이런 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공부할 때. 자, 어쨌든 3번이 맞죠?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줘요. 다 못 해주니까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 계층은 맞지만 자율성이 없다고. 아니, 자율성이 되게 많고 재량 범위도 많아요. 또 무조건 하위 계급이라 할 수도 없어요. 일선 관료들은 판사, 검사도 일선 관료란 말이야.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상위 관료보다는 하위 관료가 많겠지만요. 자, 어쨌든 재량권은 많고 자율성이 많습니다. 답은 옳은 거니까 3번이 맞습니다. 자, 범안입니다. 범안은 정형이 뭐가 돼? 하향이고 적응이 상향이에요. 애초부터 이분은 정형을 안 봐요. 적응을 볼 거예요. 근데 적응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거시가 있고 미시가 있어. 왜 거실까? 정책이 만들어지고 지방으로 내려오고 실행을 하고 맨 마지막 효과성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다 보니까 거시가 돼요. 행정이라는 게 뭐다? 행체미기거든, 두 문자가. 사회 문제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채택이 뭐다? 중앙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받아들이는 거고, 미시집행이 뭐다? 이 지방정부의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행사업으로. 다시 정부사업, 지방정부사업, 실행사업. 그 다음에 그 정책은 기술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그래서 두 문자가 행체미기야. 정부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사업이 되고, 실행사업이 되고, 기술적으로 타당해야 되고, 중요한 건 이 미시집행이야.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느슨해요. 느슨해. 한마디로 얘가 영향을 주지만 얘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적응이에요. 중요한 건 거시가 아니라 뭐다? 미시야. 이 일선 관료는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또 새로운 사업이 나왔죠. 그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자원을 일단 동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행자한테 전달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도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집행될 거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미 많은 시간을 할당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책이 또 왔단 말이야. 이런 새로운 정책은 내 SOP에 녹아들게 해야 되고 또 내 SOP도 새로운 정책에 맞게 바꿔줘야 되겠죠. 이 상호 적응이 돼야 돼요. 상호 적응이 돼야지 제도화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행체미기 동전제야. 중요한 건 것이가 아니라 미시다. 행정이 뭐라, 채택이 뭐라고? 이건 지방정부야. 채택은 지방정부 사업을 아니야. 실행사업으로 바뀌는 건 미시집행이고요.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정부 사업으로 만드는 2번이 채택이 돼. 봐. 정부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행정이고요. 이 만들어진 걸 지방정부 사업으로 바꾸는 게 채택이 되고, 채택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바꾸는 걸 미시집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동전제는 거시가 아니라 미시가 돼야 되고요. 미시가 중요한데 미시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 집행조직의 SOP하고 새로운 정책의 상호 적응이 제일 중요하다. 답이 4번이었네요. 범한 문제가 처음 들어왔는데 제일 어려운 형태로 들어왔었어요. 이때 이걸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행체미기 동전제, 중앙지방 실행, 그 다음에 기술적 타당성, 동원, 그 다음에 전달, 제도화예요. 제도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엘모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방향과 후방향입니다. 전방향이 뭐다? 하향이고 후방향이 상향이야. 물론 나중에 뭐로 바뀐다. 이 사람도 통합으로 바꿔요. 그래서 사바티어는 하향에서 통합으로, 엘모어는 상향에서 통합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하향 상향 논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통합 모형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